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11월 1일 금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알아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4.98% 외국인 비중, 공매도 0.66%. 포스코홀딩스 28.54% 외국인, 공매도 0.43%. 포스코퓨처엠 외국인 9.59% 갖고 있고요. 3.47% 공매도 비중으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 LG화학 외국인 34.49%, 공매도 0.04%.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10.57%, 공매도 4.13%로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 에코프로 18.94% 외국인 4.1% 공매도,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 외국인 8.46%, 공매도 1.39%. SK이노베이션 22.3% 외국인이고요. 공매도 0.07%. 금양 외국인 비중 9.93%, 공매도 1.11%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사재 털어 살린다. 류광지 금양회장 1000만 주 무상 증여입니다. 류광지 금양회장이 사재를 털어 보유 주식 1000만 주를 회사에 무상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양이 지난달 29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투자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찍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류 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홈페이지에 사직생의 결연한 심정으로 땀과 열정을 모두 쏟아 넣고 있다며 보다 빨리 충전되고 보다 오래 지속되며 보다 화재에 안전한 4695 배터리의 차질 없는 양산을 위해 책임 경영, 혁신 쇄신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양은 거래소로부터 몽골광산 실적에 대한 정정 공시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벌점 10점과 제재금 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소식 이후 금양의 주가는 52주 신저가로 주저앉았죠. 앞서 금양은 공장 공사 차질과 대규모 유상증자 난항 우려 등 부담이 이어졌는데요. 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해 금양에서 이러한 책임 경영, 혁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금양에 따르면 이번 무상증여 물량 1000만 주는 류 회장 보유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날 종가 기준 4,10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무상증여 이후 류 회장이 보유한 금양 주식은 총 1,659만 3,262주로 지분율 25.94%, 쇄신한 전보다 9.68%포인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양은 회사 차입금 4,673억 원 가운데 3천억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수로 환산하면 591만 7,159주에 해당하고요. 기업 부채 상당액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부채가 줄어들어 경영 정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자 전환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전환 발행가액은 기존 가치보다 30% 할증 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보다 비싼 가격에 자신의 돈을 더 투입해 재무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조치가 제대로만 된다면 회사의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증가시켜 재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양은 부산 기장군에 건립 중인 기장 드림팩토리 2를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2차 전지를 본격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양 관계자는 기장 드림팩토리 2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조기 준공과 양산으로 해외 수주량을 차질 없이 납품하는 등 주주와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4위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공장 준공 2차 전지 소재 사업 박차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리튬 염호에서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료 분야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4일 아르헨티나 살타주 구엠에스시에서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스코홀딩스가 계획 중인 총 3단계 프로젝트 중 첫 단계 준공이며 100% 관권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의 염수를 활용하며 고유의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2차 전지 소재 핵심인 양극재의 주 원료로 리튬, 양극재, 리사이클로 이어지는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풀밸류 체인의 시작점이자 사업 경쟁력의 한 축입니다. 포스코그룹은 해외 염호와 광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을 통해서 염수, 광석 리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외 사업장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아르헨티나 현지 염수 리튬 공장 준공으로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총 46,500톤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소재 총괄은 이번 리튬 공장 준공은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에서 고부가가치 리튬을 생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후속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로벌 리튬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 살타주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관권을 인수했었죠. 염호 관권 인수 직후 추가 탐사를 통해서 인수 당시에 추산됐던 220만 톤의 6배인 탄산 리튬 기준 1,350만 톤의 리튬 매장량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염수 리튬 1단계 공장은 포스코그룹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하고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의 회수, 재이용이 가능해서 유지 관리비가 낮은 게 장점인데요. 포스코홀딩스의 염수 리튬 1단계 공장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 2만 5천 톤은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또한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아르헨티나의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염수 리튬 2단계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향후 연산 5만 톤 규모의 염수 리튬 3단계 공장까지 투자해서 총 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앞으로도 칠레 등 남미의 염호 개발 참여를 검토 중이며 북미, 호주의 광산, 자원회사와 협업 등 우량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핵심 광물 공급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위 배터리주 실적 발표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올해 3분기 매출 1,193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2.6%, 19.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측은 2차 전지 업계 캐즘 여파가 있지만 소재 업체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19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지난해 6월부터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 설비 연산 10만 톤 확보를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양산 테스트 중이며 내년 1분기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진출도 검토 중입니다. 3분기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업계는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에 나섰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29.5%가 증가했는데요. 미국 IRA 법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금액 4,660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은 177억 원이었습니다. 11월 4일 실적을 발표하는 SK온은 이번 분기도 적자라면 12개 분기 연속 적자인데요. 일각에서는 기존 재고 소진에 따른 가동률 상승, AMPC 확대, 일부 일회성 비용 반영 등에 따라
3분기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들거나 분기 첫 흑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3분기 들어 전반적인 업황은 상반기보다 개선됐지만 반등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당장 미국 대선, 유럽의 CO2 배출 규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시장 전략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은 내년 설비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요가 급증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배터리 업계의 중요한 먹거리로 떠올랐고요. 이 밖에도 46파이 원형 전지, 건식 공정, 전고체 배터리, 재활용, 배터리 기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사업, UAM, 로봇 등 캐즘 이후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2위는 테슬라 뛰자 2차 전지주 불기둥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이틀 연속 급등하자 지난달 28일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동반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미국의 세제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삼성 SDI가 8.23%, 포스코 퓨처엠 7.05%, 에코프로비엠 9.14%로 크게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전기차 판매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에 모델 Y 주니퍼가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하고 사이버 트럭 출하량도 증가할 것이라며 신차 효과가 온전히 반영된다면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은 전년 대비 최소 10만 대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한 점도 호재로 꼽힙니다. 시행은 오는 12월 27일부터인데요. AMPC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잠정 가이던스와 마찬가지로 최종 가이던스에서도 2차 전지 셀은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모듈은 킬로와트 시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차 전지 원료 등으로 쓰이는 핵심 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저장 비용,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등 전체 생산 비용의 10%가 세액공제로 제공되는데요.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최종 가이던스가 잠정 가이던스 내용을 유지했지만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극 활물질 같은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생산 비용 계산에 포함돼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된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2차 전지 업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도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이 존재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존재감도 부각되고 있다며 이미 상당한 돈을 전기차에 투자해 미국 대선 종료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시나리오는 오히려 잠재적 리스크 해소로 해석된다고 짚었습니다. 다음은 1위 에너지 공룡 SK이노베이션 SK E&S 합병법인 공식 출범 소식입니다. SK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핵심인 SK이노베이션과 SKE&S 합병법인이 오늘 공식 출범했는데요. 통합법인 상호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105조 원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간 최대 종합 에너지 회사가 닻을 올린 것인데요. 1일 SK이노베이션은 SKE&S와의 합병과 함께 자회사 SK온과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합병 절차도 마쳤고요. 내년 2월 1일에는 SK온과 SK엔텀도 합병하게 되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은 석유에너지, 화학, LNG, 전력,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등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인 LNG 밸류체인은 합병 법인의 안정적 수익 확보와 미래 사업 투자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SK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P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 및 전망을 BB+ 스테이블에서
트러플 B- 네거티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은 투자 적격 등급을 회복했는데요. 이번 합병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확보하고 확장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석유화학 배터리 산업에서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내년부터 SK이노베이션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향후 배터리 분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끝나고 미국 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SKENS와 통합법인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 자기자본 이익률 1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하기도 했었죠. 회사 측은 올해와 내년 주당 최소 배당금을 2,000원으로 설정하고 2027년 이후 주주 환원율 35% 이상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